선택 오늘의 종목 시간입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시장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다우, S&P 500,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고 제조업 및 서비스 PMI 혼조 등은 이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렇지만 주 후반에 나온 양호한 고용 보고서 그리고 시장 유동성에 대한 믿음은 견조한 시장 강세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1.11%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0.78%, S&P 500은 0.94%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은 역사적 신고지를 경신하는 견조한 상승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2.12% 올라서 3,270포인트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78%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집중 매수 유입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순매매로 올 때 9,400억 정도 순매수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개인들이 3조 순매도,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순매수, 기관들이 1조 5천억 순매수인데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순매수 중에 9,400억 정도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다시 유입된 유입됐는데 삼성전자 위주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속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기관들이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금융투자가 프로그램으로 2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지수는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일시적인 매수 이익으로 올랐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뿐 아니라 국내 지수 자체가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7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이번 주에는 CPI와 PPI 등 물가 지표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글로벌 이벤트와 이슈들은 어떤 것들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준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한쪽은 물가이고 한쪽은 고용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양호한 고용 보고서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이제 이번 봐야 되는데요. 중국도 7월에 CPI, PPI가 발표가 되고요. 9일날. 미국은 11일날 CPI, 12일날 PPI가 발표되는데 일단 여기서 소비자 물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일단 예상은 YY로 5.3% 예상을 하고 있고 코어 CPI는 4.5%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보다는 살짝 내려오는 부분이지만 연준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윗부분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시작되면서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12일 날 MSCI의 정기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종목별로는 이제 차별화 현상이 좀 나타날 것인데 그보다는 MSCI에서 가이던스나 아니면 커멘트가 나올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종목들은 이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실적 발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는 이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시장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선물 지수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지금 현재 3대 지수 선물 지수는 보합권에서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도 방향을 확실하게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기대감이 유효한 그런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상승하면 차익 실현이 계속되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면요.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르고 한 주 빠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7월 빈농업 고용자 수가 굉장히 양호하게 93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거의 5%대로 지금 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5.9% 6월에서 이번에 5.4%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한쪽으로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또 한쪽으로는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얘기했듯이 7월, 8월에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이제 10월에 테이퍼링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난 4월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시장이 한 번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다시 안정화된 건 어닝 시즌이 돌아가면서 진입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다시 했거든요. 근데 어닝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인데 당장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8월 말에 잭슬 미팅이 있고 9월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8월에 연준 회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8월 둘째 주 시작을 하는데 8월에는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즉 인플레에 대해서 그것이 경기에 반영을 하는 것이다라는 좋은 쪽의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테이퍼링이 될 것이라는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논쟁이 계속되면서 시장은 등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은 위쪽을 자꾸 쳐다보면서 끌고 올라가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한 주간 오르고 한 주간 빠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에 상승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을 좀 들어가 보면요. 국내 시장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가장 큰 지금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MSCI 정기 리밸런싱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만 삼성그룹의 경영진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한 것은 전부 다 수급의 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SCI 정기 리밸런싱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이것에 의해서 지수 자체는 등락이 있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이벤트 모두 단기 이벤트로 보고 추세적인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상승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지만 결국은 올라가면 또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빠지면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등락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종목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도 섹터나 테마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동안에 좀 쉬었던 경기 민감주들이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기술주와 바이오주들이 지금 최근 들어 좀 좋았는데 이들의 차익 실현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종목 그리고 섹터별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점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세워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지금 이슈가 있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원하는 바로 되든 안 되든 간에 반도체 섹터는 투자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올 하반기의 관심 섹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후방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소재, 장비, 부품 그중에서 장비 부품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테크윙이나 덕산테코피아 유니셈, 유비벨록스 이런 종목들은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에서 오히려 업사이드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1일서부터 보면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시장이 추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쳐다보면서 시장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내 종목만 보고 있으면은 그 순환매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나 내 종목이 하락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내 차례가 와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매도하는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 후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로 시장의 흐름이 있다는 것들 이해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선택 오늘의 종목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교보증권 영업부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